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서재 성명 발표 이후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걸로 지금 검찰이 보고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국정원 자금과 관련해서 그 당시 국정원 재직 당시에 2011년도인가요? 그때 20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그 의혹을 받고 있었고, 네.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국정원의 특활비가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과 관련이 돼 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오늘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이제 자금 유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시 국정원의 자금을 자체를 어떤 본인이 사적으로 좀 썼다. 특히 자기 자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이 돈이 쓰여지지 않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의구심을 갖고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컴퓨터 파일이랄지 여러 가지를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것도 있고 또 청와대 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건넨데 관여한 그 혐의도 지금 같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 혐의까지 같이 있는데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뭐 그 국정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계랄지 이 과정에 있어서 뭐 상당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전에 뭐 댓글 사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인하고 함부로 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일부의 국정원의 상납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도 이제 다른 것을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서재 성명과 예리한 청와대의 다소 격한 반응들,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3회 초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갈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정원과 관련된 특활비 상납이 최근에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백준 전 기획관 그리고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이 됐고 특히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했던 이제 김희중 씨가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다급해졌다고 보고요. 특히 네. 다소 관련해서도 이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관련됐던 김성우 다스의 사장이랄지 전 사장이죠. 전 사장이랄지 그다음에 권승호 전 전무들이 2007년도 8년도에 검찰과 특검에서 그때 수사를 받을 때 이 얘기했던 내용 자체는 거짓이었다. 그리고 실소유주는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처럼 자수서도 제출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스와 관련된 부분, 국정원 상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절박한 위기감이 있다. 그래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어떤 전환의 계기점으로 좀 삼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좀 곤란한 그 이제 진술들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보면 그 과거에 이제 최측근이었던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논란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서재 성명 보시겠습니다. 퇴임 지난 5년 동안 저는 4대강 살리기와 자원 외교, 제1호 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건강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네. 이른바 서재 성명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서재 성명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죠. 일단 장소만 뭐 골목이냐 아니면 서재냐 이게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그 당시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기 측근들을 좀 도열을 시켰어요. 그리고 골목에서 이제 성명을 발표하는데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제5공화국에 있었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도 또 이 자체가 어떤 전두환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건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나를 목표로 해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죠. 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저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구속이 됐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저 부분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명서의 내용을 짚어보자면 그중에 이제 이런 취지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 재임 시절에 권력형 비리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인데요.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의혹 제기를 계속 있어 왔고요. 그 친인척이라든지 그 측근이 처벌받은 사실도 있잖아요. 그런데 권력형 비리가 없다는 취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사자방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4대강과 관련된 부분, 자원외교 관련된 부분, 방산비리와 관련된 부분.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수사를 했는데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와 연계된 그런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들여다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었죠. 그리고 사촌 처남 김재옥 씨, 또 김윤옥 여사 사촌인 김옥희 씨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비리로 또 구속이 됐고요. 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최시중 방통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용준 차관, 네.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또 최신일 회장이라고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사람까지 합치면 이제 친인척만 해도 한 10명이고요. 나머지 합하면 한 15명이 권력과 관련된 비리로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구속되지 않는 사람까지 합치면 한 20명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와 상관이 없었다. 권력형 비리로 구속이 된 사람이 없다든가 처벌이 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서재 성명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네. 이런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했다고 하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런 이제 청와대 이런 반응은 처음인 것 같죠?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어떤 스타일로 보면 화를 낸다거나 경로, 분노 이렇게 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네. 있어도 속으로 좀 껴안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분노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을 때 청와대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한 끝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참모들이 많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분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두 가지로 볼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건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마치 청와대에 하명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네. 결국은 정치 보복전은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겠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 분노를 했다 이런 얘기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에게 메시지 형식으로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영린이라는 말 참 잘 쓰는데요. 네, 거꾸로 난 비늘. 그러니까 최후까지 건드리면 안 될 지점을 이제 건드렸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상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라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말라고 측근에게 당부를 해 놨다고 합니다. 측근들의 생각은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표적이 돼 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당신들이 과거에 겪었던 또는 모셨던 분의 참담함을 너네들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이런 심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볼까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폭로를 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이십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5년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집권이란 그 모든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왜 저희들이라고 아는 게 없겠습니까? 자, 김 전 수석과 김효재 정무수석, 김두 수석. 그러니까 이전 투구를 한번 해볼까요? 왜 저희들이라고 아는 게 없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들리냐면요. 싸워야 할 상황이 오게 되면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이제 싸워야 할 상황이 오면 피하지 않겠다는 것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진행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 말 자체는 굉장히 절박한 위기감을 표현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은 5년 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정부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되겠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우리도 많은 걸 쥐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알으면 얼마나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집권했기 때문에 너희보다는 훨씬 많이 안다. 그러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협박성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럼 무엇을 아는지에 대해서 어떤 암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를 암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그런 효과를 위해서 한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의혹이 또 하나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의 주장인 건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김윤옥 여사의 명품 쇼핑에 쓰였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김의중 전 실장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지시에 의해서 1억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고, 그것을 자기가 환전을 해서 그 돈을 이제 이 부속실 쪽에 전달했고, 그것이 명품 구입으로 쓰인 걸로 이렇게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 1억 중에서 제가 그 이후에 좀 더 파악한 바로는 3,4천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국빈 방문 시에 행정관에게 돈을 줘서 명품 사는데 쓰였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다시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의혹인 거고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상당히 파문이 클 것 같은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 상납금을 어디에 쓰이느냐 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와대에 어떤 시계를 구입하고 기념품을 구입하면서 썼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그런데, 청와대에 어떤 기념품을 쓰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의 부인에게 줘서 사적으로 미국을 가지고 가서 이거 어느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데 썼다. 이 자체는 사실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검찰에서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온라인에서도 일단 커뮤니티 미시 USA에 게시된 그런 목격담이 좀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 보면 미국의 아주 2011년 10월 15일 날 아는 언니가 미국에 있는 명품을 파는 유명 백화점에서 김윤옥 여사를 봤다. 그래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조합을 해보면 사실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상당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권양수 여사와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명품 시계를 논두렁해버렸다 해서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회자가 됐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은 뭐 사실관계를 반드시 검찰에서 밝혀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허위 사실이라는 명예훼손으로 박홍근 의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점에서 아주 민감한 인물이 또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이런 모든 그 진술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사 중에 집사라고 불리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무게감이 다르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짓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죠. 네. 특히 지금 검찰의 도움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검찰 도움이 앞에 이제 특급 도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희중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킹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선호할 때 6급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할 때는 의전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제1부속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다스랄지 뭐 BBK랄지 국정원 상담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김희중 부속실장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희중 부속실장이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때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당시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사면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면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항소하지 않고요. 그냥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사면도 없었고 본인의 또 부인이 자살을 했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청와대 관계자 아무도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산 적이 있는데 출소하기 전에 부인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못 기다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MB가 그렇게 집사 중에 집사인데 거기를 안 가기는커녕 꽃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김용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이제 배신감을 느꼈겠죠. 한이 맺혔겠네. 한이 맺히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뭘 두둔할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를 못한 겁니다. 사람 관리를 못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정두원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못난 아빠가 되지 않겠다. 이런 문자를 남겼다고 하죠. 네, 그리고 뭐 나만 죽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취지를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어떤 사적인 그런 감정도 좀 있겠지만 이제 모든 걸 밝히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이 얘기 자체가 사실은 검찰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탄력을 많이 주고 있고 국정원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그 시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두원 의원도 뭐 가신까지는 아니어도 특수관계에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정두원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정무 부시장으로서 굉장히 가까워졌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대선할 때도 1등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권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대선 이후에 또 다른 최측근인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영준 전 차관,
의해서 사실은 권력 핵심에서 이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감정을 가진 것 같고, 그 다음에 MB 측근은 이제 두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출신의 국정원 라인, 또 하나는 현대 출신들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죠. 근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국정원 상납과 관련돼서는 사실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주성 기조실장입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인데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정원 상납에 대해서 보고를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 등 굉장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신들이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진수 전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근무했던 그 주무관에 대해서 입마검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썼는데 네. 그 부분도 재수사가 들어갈 것 같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국무총리 민간인 사찰이었잖아요. 근데 꼬리 자료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또 국정 상납과 관련해서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자택에서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아마 그 부분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의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